정의화 의장님 강행 처리는 절대 안 됩니다. 정의화 의장님이 연일 예산안 강행 처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은 여야 합의입니다. 대화 타협을 위한 장치가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법률 조항에 매몰돼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거듭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중재를 맡아야 할 국회의장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누리과정을 말바꾸기와 국회의장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킨 예산 부수 법안 지정 강행으로 상임위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여야 협상 독려하고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날치기 강행 처리 시도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입법부 수장이 나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불명예를 얻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족한 세금 때문에 연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방법은 간단한데 해법을 너무나 어렵게 찾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1,000조 원을 훨씬 넘어섰고 이에 반해 가계부채는 1,06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법인 소득 증가율은 16.5%에 달하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불과 2.3%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채 허덕이는 서민의 지갑을 털지 말고 재벌에 대한 고통 분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원상 회복이 신성 불가침은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서민 증세 강행에 서민 무시 정당, 재벌 비호 정당임을 만천하에 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의원들은 어제 밤 8시부터 11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액심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보류안건 소소위와 오후 4시 부대의견 소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심의도 보류안건 소소위로 넘겼기 때문에 교문위의 예비심사 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소소위에서 함께 다뤄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당이 수많은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결정한 모든 상임위 잠정 중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소위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심의 때문에 새누리당의 날치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14개의 상임위 49개 부처의 심의를 끝내고 단 3개의 부처만 남았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액 심의를 거의 마무리했고 교육부 감액 또한 예결위에서 금방이라도 다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추만 깨면 제대로 멋지게 차려입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담배세, 법인세 등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바로 그 마지막 단추입니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합니다. 그 마지막 단추를 내 멋대로 오만하게 꿰어버리면 옷도 아니라 누더기가 됩니다. 국회는 대화 타협 협상의 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내 멋대로 날치게 해버릴 속셈 이제 접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은 끝까지 예산의 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초이 노믹스를 초조 노믹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최경환 부총리와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노동자의 정년 보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를 지키겠습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로 보호장치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한 약속입니다. 공약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은
대통령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또 공약을 파기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팀의 화려한 출발을 시작하며 스스로 장명한 초이노믹스를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의 과세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더니 기업의 엄청난 반발로 더 이상 추진 의지가 없고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꼴이라는 비판을 들으며 정책 실패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 당시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규제개혁, 경제 활성화에 밀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노사 갈등이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생각보다 부양되지 않자 그 책임을 갑작스럽게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초이노믹스가 초조노믹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사원보다 2.8배를 더 받아 프랑스 1.4배, 스웨덴 1.1배, 일본 2.5배보다 높다고 지적하는데 한국 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OECD 절반 수준에 불과한 단 5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제공의 방안으로 선택한 시간제 일자리 또한 그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시간제 근로자는 약 16만 명이 늘었지만 당초 계획한 대로 30, 40세 사이의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닌 청년과 60세 이상 노인에 집중되었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택한 비중은 단 45%에 불과해 결국 시간제 근로제를 도입 취지가 없어져 버린 채 비정규직을 양산한 꼴이 됐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대책을 세워도 모자를 판에 경제부총리라는 분이 정규직을 줄이겠다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에서 국민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이것이 일자리 정책이자 경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정규직 과잉보로 일을 줄이자는 제안은 경제 정책도 노동 정책도 아닌 그냥 기업을 위한 발언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서민 일자리에 관한 초조한 처방, 초조노믹스를 그만두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